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회덕반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회덕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진심 어리게 조언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저도 처음으로 사연을 올립니다. 약간의 길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연의 주제는 현재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한 번도 전과 기록도 없고 범죄를 절로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경찰로부터 고소당했다고 전화를 받아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지를 받으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많이 당황스럽고 난감하네요.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사실 저는 현재 군무원 스타직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시험이 2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쉬는 날에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시청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머리를 좀 식히고 살아왔는데 제가 몇 달 전에 특정 BJ에게 댓글로 욕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공부한다고 잊고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조사받으러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다시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사실들을 얘기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형법을 배우고 있어서 벌금 또한 형벌에 해당하고 전과가 남는다는 걸 알아서 경찰에게 혹시 제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당사자에게 사과하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더니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가 됩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문제는 당사자와의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시에는 검찰로 송치가 돼서 검사의 재정으로 처분을 받는데 기소유예든 벌금이든 어떤 처분을 받는다는 점이고 벌금의 경우 전과가 남는다는 점이 가장 걸리네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입니다. 군무원 시험이 11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현재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은 돈 1,000만원으로 중간중간 알바해 가면서 계속 공부해왔지만 작년에 2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을 2년 동안 하다 보니 당연히 인강비에 책값에 밥값 등 생활비로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현재 10만원 남짓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당장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벌금형을 받아도 낼 돈이 없고 설사 당사자에게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고 선처를 구해서 합의를 한다고 한들 당사자도 이미 욕설로 인해 기분이 상해 있을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리는 없겠고 어느 정도 합의금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합의금 타먹으려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오늘 공부 하나도 못했네요. 물론 담당 경찰관에게 제가 현재 공무원 수험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경찰이 배려를 해주셔서 시험 이후인 7월 18일에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행여나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처분이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도 알아보기 위해 국가공무원법도 알아보고 유튜브로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같은 내용들의 영상도 찾아보고 스스로 자처한 뻘짓으로 인해 대처 방안을 하루 종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도 금고형의 이사형의 형가, 성범죄,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만 결격 사유가 있었고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기소유예나 벌금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약간은 안심이 된다만 제가 자만은 절대 아니지만 이번엔 절실하게 반드시 합격한다는 마인드로 공부해와서 현재 모의고사 점수가 85점 내지 90점 정도에 이르러 무조건 붙는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치만 설사 기소유예나 벌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운 좋게 제가 필기 합격을 했을 경우 면접을 볼 텐데 면접에서 인사권자가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볼 텐데 거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면에서 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너무 신경 쓰이는 나머지 오늘 하고 공부는 마쳤고 앞으로 10일 공부에도 영향을 안 미쳐야 할 텐데 오늘도 나는 스스로 멘탈을 잡고 일단 닥치고 공부에 집중하자, 시험 끝나고 주말 동안 생각하자라고 다짐했지만 말이 쉽지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리고 7월 18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영상들을 보면 변호사를 끼고 가는 게 낫다고 다들 말은 하나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을 통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분과 연락이 닿았을 경우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면 그분이 사정을 고려해서 고소를 취하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아무도 모르고 당사자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혹시나 해서 그분이 유튜브도 아프리카도 하고 있어서 정보에 가보니 인스타 아이디도 있어서 진심 어리게 장문으로 사과를 구하는 글을 DM으로 보내보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 같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솔직히 저는 나름대로 멋빠지게 열심히 몸 아픈데도 참고 공부하러 가고 온갖 욕구 다 참아가면서 합격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런 게임상에서 그분의 실수로 다른 사람들도 욕을 하고 그러니 소위 여러 물타기 같은 걸로 인해 저도 그렇게 썼나 봅니다. 개백수 찐따들, 인시조대바라 등의 욕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얘네 어린애들이 한심하게 보이고 현실성이 없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임밖에 할 줄 모르는 인생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고 아마 그분이 저 말고도 수십 명을 상대로 고소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 제가 그 타깃이 될 줄은 몰랐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어권 행사와 혐의 사실을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 청구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현실이 아니라 온라인 댓글도 욕하고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고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유튜브에서 제가 썼던 댓글을 다 삭제하고 아프리카 방송국 댓글에서도 제 댓글을 확인하려 했으나 그분이 내리셨는지 보이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체 댓글 같은 거 쓸 때 조심할 예정입니다. 일단 시험이 최우선이라 이 사건 생각은 접어두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넘버링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지금 매니저분들 계십니까? 매니저분들 계신가요? 참. 여러분 댓글 달지 마요. 악플이나 욕 같은 거 달지 마. 여러분 있잖아요. 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댓글은요. 모욕죄에 해당이 돼요.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욕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뭔가 인격이나 어떤 그런 체면을 비하하는 말이 되면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모욕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꼭 쌍욕을 해야 모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 모욕이라는 게 굉장히 성립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분은 꼭 뭔가 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대방의 인격과 어떤 그런 주변 그 체면 같은 걸 손상시키면 해당 사항이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누군가를 까거나 이렇게 뉘앙스만 보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이 아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댓글 자체를 아예 달질 않습니다. 댓글 아예 안 달아요. 내가 방송을 한 이후로. 여러분 혹시 제 댓글 본 적 있습니까? 유튜브 안에서? 본 적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안 달아요. 절대 안 달아요. 제타님도 조심해야 돼요. 제타님도 조심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안 다는 게 낫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방송을 할 때부터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누구한테 또 민감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달질 않아요. 예.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엔 다 흔적이 남는다고. 어떤 것이든 흔적이 남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있다거나 뭔가 특정 누구를 좀 비하하는 소지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글 써놓고 잊어버린단 말이야. 어? 그리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수험생이. 이런 걸 왜 해? 여러분 있잖아. 온라인에서는 최대한 내 흔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제 타임도 봐봐.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예. 박제당했다고 하는 거 제 타임도 한번 세게 한번 대였나 보네. 제 타임도 댓글을 쭉 보면 사실 생각이 비어있는 것도 좀 보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완전 습관을 버리기 힘들어요. 버릴 거면, 버리지 못하는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사람이라 보면, 글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야. 놓쳐요, 이게. 내가 써놓고 놓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글 쓰고 댓글 적은 것들을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뭐 책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다 확인하는지, 그런 거는 일치 안 하잖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 내가 어떤 그런 댓글 적었지 까먹어버려. 근데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어떤 사이버 보육자 명예훼손이 내가 예전에 적어놓고 까먹었다가 뒤늦게 고소가 된 경우 굉장히 허다해요. 이것도 아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도 빡쳐가지고 뭐 댓글을 이제 채팅을 쳤겠죠. 그러다가 아마 안 보고 하면서 까먹었을 거야. 내가 그런 얘기 했으나 까먹고 있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예, 고소가 됐을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적었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불현듯이 기억이 나는 거지. 예. 특히 국내 사이트 관련된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도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유튜브도. 유튜브 같은 데도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헤드밤님. 난 님을 알잖아요. 님은 아는데, 난 님이 이런 성향을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님이 맨날 댓글 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더만.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꼬리배그 댓글 이런 것도 하지 마. 왜 꼬리 물기 하면서 왜 서로 있잖아요.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온라인 하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여러분 글을 썼다가 지워도 캡처한 게 있으면 그게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보면 유튜브 댓글 삭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 전에 그 전에 있잖아요. 캡처가 있으면 삭제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미 띄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띄어가지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공연성이 이제 된 거예요. 다 봤잖아요. 다. 본 상태에서 이미 지운다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내가 썼다는 거 증명만 되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료만 있으면. 저도 비슷한 케이스 당해서 경찰에서 연락받. 당했는 게 아니라 이미 한 거잖아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당한 겁니까, 루기아님? 아니, 그게 어떻게 당한 거죠? 여러분 왜 그걸 당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한 거잖아. 웃긴 게 그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면 루기아님 그 가해자잖아요. 누군가를 비난했다가 그 고소 먹어가지고 출석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한 게 아니죠. 이미 한 거지 않습니까? 했다가 고소 받은 거잖아. 아직도 본인은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했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당한 게 아니죠, 여러분. 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해자잖아. 가해자한테 누가 당했다고 얘기해. 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리고 법적으로 고소인이죠. 가해자는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선처를 해서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의를 해주는 쪽으로. 돈을 써서라도. 이 돈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향후에 뭔가 지장 안 생기려면 차라리 공소권 없음으로 합의해서 가는 게 낫습니다. 공소권 없음 뜨더라도 수상의 기록은 남을 거예요. 남은데 살아가는 데 크게 제한이 없을까. 기소유예도 뜨긴 하지만
기소회는 얼마 정도 냈습니까, 루기아님? 여러분, 이걸 억울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플 쓰고 하는 것도 절대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냐면, 여러분은 워낙에 이제 요즘에 뭐 유튜버나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이런 안 좋은 사건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사기관 같은 데서도, 예, 조금만 범위만 있어도 성립을 다 시켜버려요. 강하게 대처한다고. 그래서 합의하는 쪽으로 하세요. 돈을 빌려서라도 하세요. 예, 그게 최선입니다. 그쪽에 해달라는 거 있으면 맞춰주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내 앞으로 인생이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아마 많은 돈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합의를 요구할 겁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예. 아마 초범이라서 기소유예 뜨긴 할 거예요. 벌금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그래도 기소유예도 사실 찝찝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거에 유죄 혐의가 있지만 초범이라고 봐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소유예 뜨면 5년 동안 유예기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내가 뻘짓해서 걸리면 이걸 같이 처벌받는 거거든요. 예. 말 그대로 기소 유예한다는 거예요. 유예. 처벌할 수 있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검사가 재량으로. 예.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면 그 전에 유예했던 것 같이 저는 웬만하면 올리지 않습니다. 어떤 글이든 안 올려요. 이 온라인 바닥을 워낙에 오랫동안 보면서 별의별 일이 다 겪었기 때문에 안 올립니다. 예. 정말 특별한 공지사항 내한테 관련된 거 아니면 안 올려요. 예.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별로 이제 자기가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이게. 겪어보기 전까지는. 사실 올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크게 있잖아요. 뭐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 그냥 안 올리고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예, 진짜로. 욕을 왜 합니까? 아니, 님, 잠깐만. 헤더빠님.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타기 하면 욕해도 되는 거야? 물타기 하면 다 같이 하면 나도 해도 되는 거예요? 님은 좀 보니까 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뉘우쳐야 되는 거 아니야? 물타기에도 안 낚이는 사람 안 낚여요. 물타기 하면 정당방위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법률적으로. 왜 이렇게 상식에 결여돼 있습니까? 상식에 결여돼 있는 사람이 공무원 돼서 되겠냐고. 공무원도 법 집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욕먹을 논란거리 냈다. 논란거리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란거리 만들면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 다 있고 욕하고 비난해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게 뭐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시래요? 그것도 공무원 하겠다고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상식이 결여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본인은 뭔가 그 사립을 못하는 것 같아. 잘 들으세요. 님 공무원 되려고 한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어떤 직업입니까? 타인의 모범이 되는 직업이야. 청년 결백해야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어. 이걸 억울하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해도 안 할 사람만 압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이미 얼마나 평소에 이런 걸 좀 아무렇지 않게 했으면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미 처음 아니죠.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물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욕할 물타기 가면 이제 왜 있잖아요. 뭐 방송하는 사람 실수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깔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구리 치듯이 하는 게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걸 한 번 한 게 아니잖아. 습관적으로 했다 이번에 한번 걸린 거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 안 할 사람들은 100번, 1000번 그렇게 해도 안 해.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선처해가지고 합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1번, 2번 넘버링 안 합니다. 어. 그냥 잘못했다 얘기하고 합의하겠다 얘기하세요. 해달라는 해드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끝내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원하시는 조건 얘기하시면 다 드린다고 맞춰드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반성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적으십시오. 반성문도. 네. 그 자필로 반성문 같은 거 적어서 내겠다 하면 내겠다고 해. 어, 네. 다 해드리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끝내십시오. 근데 아마 초범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처음이라서 상수성 인정 안 되면 아마 기소유예로 끝날 거예요. 기소유예로. 근데 저는 기소유예를 돈 안 되고 기소유예를 끝내는 것보다 사실 어느 정도 합의가 물리고 깔끔하게 공소권 없으면 끝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깔끔하게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돈 아끼려고 돈 안 쓰고 하려고 하다가 또 발목 잡을 수 있어요. 예,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고 만약 그쪽에서 그냥 안 된다. 나도 변호사 고용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나도 얼마 돈 받아야 된다. 하면 얼마 정도 원하십니까? 얘기하고 아마 터무니없는 돈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거 뭐 돈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빨리 끝내고 없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 깔끔하게 내가 봤을 때 공소권 없으면 끝내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예, 공소권 없으면 끝내는 게. 공소권 없으면 끝내면 그거 가지고 다시 고소 못 하거든요. 그 내용 가지고 고소 못 합니다. 예, 완전 끝난 거거든. 합의로 끝난 거기 때문에 그거가 다시 똑같은 걸 고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깔끔하게 끝낸다는 식으로 가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어? 그냥 인정하고 해달라는 거 해드리겠다. 맞춰드리겠다. 예,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물타기도 뭐든 하지 마,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 왜냐면 이 온라인 바닥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짜잘한 여지 하나도 얼마나 물고 뜯어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채팅키트도 신중하게 써라. 생각하고 얘기해라. 그거 부서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발목 잡을 수 있다니, 여러분. 발목 잡으면 타격이 크다니까요. 돈도 백도 없는 사람은. 어. 막상 안 걸려봤으니까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걸려봐. 그러면 똥줄 탈 거예요, 진짜. 잠도 안 오고.
고소 먹으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진짜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어. 생각을 하고 채팅을 해야 돼.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보면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겪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예. 일단은 예, 뭐든 다 하겠다 해요. 그분한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내가 그분들 보상을 위해서 예, 해달라는 거 있으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7월 18일 날 출석하기로 했잖아요. 자, 일단 잘 들으세요. 시험이 7월 16일이고 시험은 보세요. 그냥 부모님한테 빌리든지 은행에서 돈 빌리든지 뭐 그건 하세요. 그냥 분할해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요. 이걸 왜 할부를 끊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깔끔하게 줘요. 그냥 돈 주변에 돈 빌려달라고 하세요. 은행에 빌리던가. 예. 오히려 분할을 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계속 이 돈 가지고 물건 늘어지려고 하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장 돈이 없고 이걸 떠나서 빚을 내서라도 하세요. 이거는. 이미 이게 굉장히 님 인생 전반에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법과 관련된 거면요. 이걸 있잖아요. 자꾸 뭔가 약하게 끝내야지 하다가 이게 거의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예, 차라리 빨리 그냥 그 내가 피해 준 쪽에 빨리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일 크게 안 키우고 끝내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법에서는. 근데 님은 자꾸 있잖아요. 내가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면 봐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님 생각이에요. 님 생각.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시험이 일단 다시 출석하기로 한 날짜가 그 7월 16일이잖아요. 네, 7월 16일. 시험 치고 18일 날 갈 때 다 얘기하세요. 다. 예. 일단 시험은 봐. 시험은 일단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일단 공부는 하시고요. 공부는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시험 보고 18일 날 다시 가기로 했으니까 18일 날 갔을 때 그쪽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난 합의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세요. 예. 그쪽에서 원하는 조건 얘기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반성문도 써달라고 하면 정말 진지하게 여러 장 적어서 보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필기 끝나면 사실상 할 게 없잖아요. 가채점 말고는. 예, 그런 식으로 가세요. 일단은 다음 이제 방문 날짜가 시험 끝나고 다음 날 아닙니까? 일단 시험은 공부하시고요. 예, 시험 컨디션은 유지해야 되니까. 이거 놓치면 또 1년 지나야 되니까. 시험 보고, 그 다음 날 가셔가지고, 예, 조사하러 봤을 때 다 얘기하십시오. 그 해달라는 데.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십시오. 예. 만약 그쪽이 사비를 거부하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기소유예 나올 겁니다. 벌금은 안 나올 거예요, 벌금. 벌금 나올 수 있는데, 벌금 나오려면 아마 상습성 인정돼야 될 겁니다. 한 번이나 여러 번씩 해야 돼요. 그냥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해달라는 거 해드리겠다고 얘기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큰 죄는 아닌데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기소유예 벌금이 뭐 별거 아닐 수 있어. 근데 이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공무원 시험. 그리고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무원이면 법적으로 조치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솔직히 일반 사람들 기소에 나와도 크게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 여러분이 저런 거 굉장히 비비지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이제 기소유예 불금 나오는 건 정말 비일비재예요. 봐봐, 여기 채팅창 인 사람들도 경험자 몇 명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아무튼 잘 해결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 아휴, 참.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아니면 반성문에 좀 미리 좀 써놓으십시오.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저 메모장 같은 데다 한글에다가 타이핑 쳐놓고, 어차피 그거 나중에 손으로 받아 적으면 되잖아. 미리 손으로 쓰지 마시고, 어, 한글 같은 데 타이핑을 쳐놓고, 좀 정성스레 써놓고, 나중에 그거 보고 적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네.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온라인이 겁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흔적을 안 남기거든요. 뭐 글도 안 적어요. 아무것도 안 적어요. 댓글도 안 남기고.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네. 이발 학생 오래 해봤잖아요. 이 바닥이 얼마나 좀 별거 아닌 것도 꼬투리 잡히고 법적으로 조처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말할 때 조심하고. 근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난 조심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여기까지 걸고 넘어진 사람도 있잖아. 저번 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맞잖아요. 나한테 저작권이 있고, 제공한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3자가 막, 걸고 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나 아까 저번 주 봤잖아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아, 저저번 주지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구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데, 걸고, 어, 달려드는 것도 있잖아요. 이 얼마나 온라인 하다 보면 나도 방송한 사람이지만,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일 당하면 안 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어? 괜히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뭐 끈아풀이 남겼다가 괜히 뭐 고소당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그런 거 뭐 걸려도 상관없습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막 괜히 온라인에 괜히 뭐 흔적 남겼다가 잘못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사람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 어? 왜냐, 우리가 사람끼리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그때 들으면 끝이에요. 끝인데, 이 글이라는 거, 특히 온라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이게 영원히 남아요.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면 캡처를 떠도 되고, 영상을 녹화 떠도 되고, 파일을 남길 수 있고, 이게 너무 많아. 몇 년 지난 것도 흔적이 있으면 이게 다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얘기하죠. 커뮤니티 활동도 하지 마. 특히 공무원분들 커뮤니티 활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본인 모가지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공무원분들. 실제로 이런 걸로 커뮤니티 활동했다가 고소당해서 파면 해인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눈팅만 하세요, 눈팅만. 괜히 막 엄한 글 적지 마시고. 예. 아무튼 여러분 각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댓글을 적었다거나 어디 글 남기는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뭐 살펴보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저는 이미 조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이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거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정작 시청자들이 이런 거에 관대.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당하고 알게 되는 거야. 당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루기아님도 아마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겠지 생각했다가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말 써도 나 그동안 문제 없었는데 이런 마인드였죠. 근데 한번 겪어봐. 겪어보고 나면 한자 한자 쓰는 것도 혹시나 이게 이거 가지고 혹시나 특정 누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어?
신고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 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각자 조심합시다, 여러분. 괜히, 어? 괜히 뭐, 조사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 정가 같은 거 남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특히 온라인으로 뭔가 있잖아요. 특정 누구를 뭐 이렇게 뭐 저격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쓰면 안 돼요. 저도 안 하죠. 네, 여러분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